2년 뒤 총선에 적용할 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회 원 구성 때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권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관심이 가는 건 선거법 관련된 내용인데 선거구 획정이 이제 1년 전인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고요. 선거구 획정위원회 구성은 18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10일까지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려면 또 정개특위에서 미리 또 논의를 어떤 추천 단체에 의해서 누가 구성될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야 돼서 이번에 사실은 여야 합의했던 안건에는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안건에 넣어서 이제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도 정해야 할 텐데 의원 정수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렇습니다. 300명인데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 이제 지역 의원 정수는 300명이고 지역구가 253명이고 또 비례가 47명입니다. 근데 사실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을 하려면 지역구 정수 총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시도별로 시도별로 어떤 의원 정수까지 정해줘야지만 그 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여기서 논의가 빨리 정해지지가 않아서 선거 획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는 뭐 의석수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법에 보면은 어쨌든 헌법에서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의 정수를 3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국회에서의 논의와 더불어서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는 뭐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논의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이제 의제가 던져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확대하는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거는 뭐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국민들이 이제 그 굉장히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국회가 과연 제 역할을 하느냐, 일하는 국회냐, 뭐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쨌든 일하는 국회법도 지난번에 좀 개정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 어쨌든 그 이해충돌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어떤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해충돌 방지 제도도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의장님께서 국회 그 규칙을 바꾸는 부분을 지금 정개특위에 보내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리심사 기능도 상당히 강화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보완이 되면 좀 정수 부분도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국민 한 10만 명당 그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1명.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7만 명당 1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인구수 대비하더라도 조금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뭐 그러면 너무 재정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이 부분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보좌관 제도를 조금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또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겠고요. 지난 총선 과정 돌이켜 보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졌습니다. 당시에 뭐 누더기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특히나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뭐 그 국회 그 제안된 법률안을 보면은 아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를 폐지하자라는 법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도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도를 만약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 이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지역구에 어쨌든 의석을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도 내도록 하는 지난번에는 이제 지역구만 내고 비례를 안 내는 이런 방식으로 꼼수를 해서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린 바가 있고 위성정당 방지 조항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어쨌든 사표를 방지하고 좀 다당제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제도의 기능 자체는 좀 순기능이 더 많다고 보십니까? 네, 뭐 어쨌든 뭐 2019년에 상당한 논의를 통해서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병립형에서 연동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정당 투표의 투표율만큼 그 의석수가 비례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사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지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보완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성정당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런 다양한 정당들이 좀 그 원내 진입하는 부분들이 좀 성사가 안 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좀 그 위성정당 조항은 반드시 좀 방지를 하고 사실 연동형도 실현이 되려면 좀 비례대표 의석이 좀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47석을 갖고 연동형으로 해서 이렇게 의석수를 배분하다 보면 사실은 그 의미가 그 비례성을 구현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좀 다양한 정당들이 참여하기에도 좀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연동형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거의 이렇게 동률로 1대1로 내지는 최소한도 뭐 우리나라 같은 한 2대1 정도라도 지역구가 한 2면은 비례가 한 1, 한 뭐 200석 대 100석이 되든지 아니면 정수를 늘리면 253석 대 약간 또 한 100석이 된다라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 좀 종합해 보면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 구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어쨌든 국민의 어쨌든 얼굴을 국민의 얼굴이라고 하는 건 지역도 있고 세대도 있고 성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얼굴을 한 국회가 구성되지 않느냐라고 봤을 때 뭐 한 정당 내에 구성이 이렇게 다양화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이념이나 어떤 방향을 갖고 또 그런 정당을 구성을 해서 그 원내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 총선 직전에 이제 선거법 처리할 때 좀 충돌이 컸죠. 네. 선거의 룰을 이제 그런 의석수로 밀어붙여서 한다는 비판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또 거대 야당이셔서 네. 부담이 네. 크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 정치관계법을 논의해왔던 과정을 보면은 이제 정치권에만 맡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민들이 참여하고 또 뭐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국회의장 산하에 뭐 이렇게 뭐 범 정치개혁 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둬서 거기서 이렇게 좀 합의를 만들어내서 또 이번에도 저야 간에 합의를 또 해야 되고 또 국민적인 합의도 만들어내고 해서 어떤 그런 틀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치개혁 특위에 아예 그 전문가라든지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문기구를 아예 이렇게 좀 그 심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해서 이거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올릴 수 있는 그렇게까지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간이 저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우선은 8개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의장님 산하에 그런 범 기구가 뭐 이렇게 전문가라든가 관련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개혁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범국민 기구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논의를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만큼 법정 시한 이내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항상 좀 임박해서 통과가 되곤 했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겠습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1차 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여야 간사 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그래도 합의 가능한 부분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이미 기존의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되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논의가 좀 숙성이 된 거죠. 그렇게 논의가 숙성이 되고 국민적 합의가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를 하자. 처리를 하고 조금 더 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들은 또 뭐 공청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과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나가서 좀 성과를 내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게요. 그 다음 주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원구성 할 때마다 논란이 됐던 건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 이거를 좀 뭐 어떤 쪽이든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아예 없애는 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이것만 하게 하는 쪽으로 갑니까? 지금도 관련한 그 법안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일단은 폐지하는 걸 검토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안건이. 그래서 아예 법사위는 이제 그 심사를 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 안에 또 이거를 심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또는 별도 기구를 두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해당 상임위원회, 왜냐하면 모든 그 법안을 심사하는 거 그 상임위원회가 최고의 권한을 지는 거거든요. 그 상임위원회에 그런 어떤 체계자구 심사를 할 수 있는 전문위원 같은 걸 하나 더 두자, 뭐 이런 방안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논의를 어느 정도 좀 현실화해서 이거야말로 성과를 내는 그런 형태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안을 내셨습니다. 다양한 방안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중 어떤 게 좀 가장 힘을 갖고 있을까요? 가장 의원님들이 많이 내시는 의견이요.
그러니까 그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그 완결을 짓는 것이 좋다. 근데 그 완결을 하기 전에 그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그 국회에 이제 뭐 사무처 안에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자구 심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구의 의견을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여기서 결정했으면 좋겠다. 해당 상임위원회. 뭐 예를 들면 뭐 입법조사처나 이런데 의뢰를 하는 것처럼 뭐 그런. 그렇죠. 예. 근데 왜냐하면 또 그거를 거기다가 심의권을 넘기게 되면 국회에 어쨌든 의원들이 다 입법권을 갖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다. 그러니까 그 의견을 받아서 뭐 저는 지금 보건복지원에 속해 있는데 보건복지원에 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한 그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이런 안들이 좀 다수 나와 있는 편입니다. 예. 네. 뭐 최근 이제 너무 여야 공방이 거세고 네.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고 네. 그 정치에 대한 혐오나 이런 것도 많이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기회이실 것 같은데 각오를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저희가 이제 1차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8개월인데요. 이제 정치가 정말 국민들한테 힘이 되는, 짐이 아니라 힘이 되는 정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 같은 경우는 선진화와 관련한 주제들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거라서 꼭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서 좀 신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관계법은 항상 막판에 몰려서 논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그때는 이해관계로 돼갖고 서로 이제 어떤 충분한 논의를 못하고 최소화한 합의를 하게 되고 했었는데요. 좀 이런 논의들을 조금 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공청회든 아니면 국민 여론이든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해서 합의될 수 있는 만큼만이라도 꼭 이번에는 성과를 내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남인순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